꽃피는 봄이 올 때, 낭낭. 착하디 착한 은희 아버지는 해마다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서 북도 닫아주고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곤 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뜨거운 볕이 내려쪼이는 여름이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늘 가을이 되면 알곡, 잡곡이 독마다 섬마다 그득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은희 아버지연만 작년같이 몹시 가물든 해는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단비가 세보직가량은 오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두어보지락은 퍼부어야 할 터인데 비커녕 구름도 한 점 모여들지 않아서 음, 자리 자리, 좋은. 자리 좋은 논에는 억지로 어떻게 모를 냈지만 넓은 자리는 하나도 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진 농군들은 설마 비가 안 오시랴 하고 하루같이 맘을 졸여가며 하늘만 쳐다보고 밤이면 바람 소리만 잠깐 나도 에크, 비가 오는 게다 하고 번번이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는 영영 오지 않고 눈바닥은 쩍쩍 갈라 놓았습니다. 허건만 하루하루 더위는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그만 세상을 삶아버릴 듯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워 이거 큰일 났는 걸 후엇 어쩌자고 이러나 글쎄 말일세 죽었네 죽었어 인젠 꼭 죽었지 아 싹이 뭐다 타 죽었다는데 타 죽다 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걱정들을 하였습니다. 더욱 낯살이나 잡수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70년 내에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요한 마을에는 숨을 바짝바짝 졸이는 근심 걱정이 싸고 돌아 아무 철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비가 안 와서 큰일 났다. 글쎄 말이야, 웬 셈인지 몰라 하면서 병에 물을 담아 버들가지를 꺾어 꽂아가지고는 집, 지붕으로 올라가 비가 오라고 축수하는 재물을 바쳤습니다. 순박하기 짝이 없는 농촌이라 어느 집을 물론하고 지붕에 병 버들 꽂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마는 그 후도 여러 날을 두고 날은 점점 가물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안동리 백성들은 바깥동리 백성들과 함께 어른 아이 부인 할 것 없이 산에 올라가 비 오게 하여 달라고 제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사흘 만에 제사 드릴 날이 당도하자 집 수요 많고 부자 많은 바깥 동리에서는 큰 황소 한 마리를 잡고 집 적고 가난한 안 동리에서는 겨우 도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다른 때 같으면 바깥 동네에 싸움 잘하는 봉구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한 자리에 모여 서지도 않겠지만 이날은 맘을 하늘에 맡긴 고로 산과 바다같이 하얗게 모였습니다. 그것은 달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은인의 집은 안동리 맨 끄트머리요. 봉군의 집은 바깥 동리 첫 머리였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논 한 자리를 세에 두고 빤히 바라보면서도 무슨 일만 나면 반드시 편히 갈리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봉구와 은희는 다른 동무들보다도 늘 둘이서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그런 거로 봉구는 언제든지 은희를 도우며 자기 아버지가 쌈 대장이 되어 안동리 사람 더구나 제일 가까이 사는 은희 아버지를 몹시 굴고 때려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걱정이요, 근심이요, 싫고 서러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는 은희와 함께 읍내 학교에 갔다가
건넌 마을 김부자의 아들 수동과 함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은희는 꽃을 따고 봉구는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수동은 칼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을 다 가댔는데 봉구 연필이 돌 위에 떨어져 앞이 부러졌습니다. 그때 봉구는 옆에 앉은 수동이더러 칼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동이는 새를 쓰고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동아, 칼 좀 빌려다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좀 쓰게. 언제 맺겠니? 뭐? 뭐야? 널 보고 누가 칼 사지 말라든? 에이, 그 일을 어쩌면 동무끼리 그러냐? 안 준다면 그만이지. 왜 그래? 에이,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어째? 봉구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서 사람이 그래서 못 써 하니까 도리어 못 쓰긴 뭘 못 써. 널 보고 누가 걱정하려든 합니다. 봉구는 그만 분이 와락 났습니다. 아무리 칼을 둘 아니라 셋을 가진 놈이라도 수동이 같은 자식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이 자식 하고 그는 대번에 수동이를 둘러매 꼰잤습니다. 그리고 발길로 막 걷어찼습니다. 뭐라 이 자식, 이놈아, 이 자식 죽어. 야야, 잘 때린다. 너 왜 때리냐? 이 자식 소리를 치며 수동이는 칼을 들고 찔르려 합니다. 봉구는 또다시 날르는 듯이 달려들어 따기를 치며 거꾸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흠씬 밟아주었습니다. 아유, 이놈이 사람 친다. 하고 수동이는 그만 거꾸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봉구는 더욱 분에 두들대며 망할 자식, 맛이 어때? 임마, 너도 사람이냐? 왜 이 지경이야? 칼 2개 가진 게 그렇게 제일이냐? 경칠 자식, 엥! 하고 가방을 둘러맨 채 은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희는 무엇 때문인지 힘이 하나도 없이 어, 없이 풀 위에 주저앉으며 봉구를 치료하는 낯이 배었습니다. 봉구는 의심스러워서 은희야, 너 또 왜 그러냐? 내가 싸움을 했다고 그려? 아, 뭐야, 난 싸움하는 것처럼 싫은 게 없더라. 하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입니다. 봉구는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고 은희야, 어저께 약속을 하고 늦어서 안 됐다. 다시는 안 그러마. 응? 은희야. 하고 다시는 싸움하지 않으리라 또 맹세하였습니다. 그럼 너 이제부터는 싸움하지 않아야 한다. 응? 그래. 하고 집에까지 걸어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마당에서 봉구 아버지와 은희 아버지가 또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보게 내가 아까도 말했거니와 자네 집은 우물이 있어 논에 물을 대지만 우리 논이야 어디 있나 하니까 봉구 아버지는 듣기 싫어요. 이런 가물통에 누가 사정 보겠소 합니다. 봉구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 우리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어 물을 대고 은인의 논은 그대로 말라버린다. 세상이 이렇구나. 아까 수동이 자식은 칼을 둘씩 갖고 하나도 빌려주질 않아 나한테 의뢰받더니 아버지는 또 물을 가지고 새를 쓰시며 싸우느나 하고 가슴이 뿌듯하도록 이마에 힘줄이 일어서도록 주먹을 쥐고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은희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봉구는 아무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덤 옆에 앉은 채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때입니다. 은희는 물동이를 이고 은희 아버지는 양철동을 들고
저 멀리 산비탈로 물을 길러갑니다. 해는 쨍쨍이 내려 쬐는데 얼마 있다가 그 둘은 비지땀을 흘리면서 흙탕물을 이고 와서 빼빼 마른 논에다 부읍니다. 그러나 부면 불수록 자취도 없이 속으로 잦아지고 맙니다. 봉구는 그것을 볼 때 눈을 찡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 논은 다 타주고 가는데도 자기 집 논만은 물이 충충 고여서 벼가 새파랗게 자란다. 아, 죄다 아니 될 말이다. 조금씩이라도 나눠야 한다.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봉구는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 잠든 틈에 몰래 빠져나가 우선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에는 물이 반쯤 남짓하게 고여 별빛이 반짝반짝 비칩니다. 봉구는 잠잔 채 하고 두레박으로 물을 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반달이 서산에 걸릴 때까지 팔이 떨어져라 하고 그 물을 다 퍼냈습니다. 그 우물은 날마다 사흘 먹을 물밖에 더 고이지 않았습니다. 봉구가 이렇게 오래 길어 물을 빡빡 펴놓고 보면 그 이튿날은 사람도 먹을 물이 없게 될 줄을 압니다. 그러나 분을 참지 못해 죄다 퍼냈습니다. 그는 또다시 껑충껑충 뛰어가 자기 집 논동을 터놓았습니다. 고였던 물은 일시에 포수처럼 쏟아져 순식간에 자기 집 논의 물이 쭉 삐고 은인의 논에는 가득히 고였습니다. 봉구는 가슴이 뻐개지는 듯이 시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 그것이 그다지 기뻤습니다. 봉구는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나 방문을 버썩버썩 열 때 벼락같이 무서운 밤은 그의 머리를 후려칩니다. 아, 어쩌나,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 어쩌나 하고 그는 펄펄 뛰면서 간이 쿵투각만 하여져 얼굴이 새파랗게 죽은 채 그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만 쓰러졌습니다. 얼마 있다가 봉구는 또다시 소스라쳐 깨었습니다. 그러나 날은 이미 밝아서 아버지는 벌써 논으로 나갔습니다. 봉구는 잔뜩 흥분된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가면서 방문을 차고 내다보니 이를 어쩝니까? 자기 아버지는 벌써 나가 은희 아버지 멱살을 축혀잡고 때리려 합니다. 왜 남의 물을 푸느냐 말이야, 어? 글쎄 이 사람 아프기는 누가 팠단 말인가, 응? 이건 참 너무 억울하이. 뭐 어때? 아니, 이따위 수작을 어디다 하는 게야? 합니다. 그때입니다. 봉구는 총알같이 달려들어 냅다 아버지를 부져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어? 네가? 이 죽일 놈 자식! 하더니 돌 같은 그 무서운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가엾게도 봉구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봉구 아버지는 눈이 벌컥 뒤집혀 이 자식을 어떡하나 어떡해 하고 이를 빠득빠득 갈고 섰을 때 봉구 어머니가 갑자기 우물을 들여다보고는 소리를 칩니다. 얼른 생각하길 봉구 아버지는 어라 이 자식 우물을 죄다 퍼서 짝 말라붙은 모양이구나. 만약 그렇게만 하면 아주 죽여놓을 작정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평시에는 반도 차지를 못하던 우물이 뽀얗게 불어서 하나 가득 차 신기하게도 기틀을 잘 넘어 나옵니다. 봉구 아버지는 눈이 동그래지며 아, 이게 웬일이야 하며 소리를 고대고대 지르면서 과연 그렇다. 힘은 쓸수록 나고 물은 풀수록 나온다. 내가 남한테 악한 짓을 하면 죄를 받고 내가 남한테 착한 짓을 하면
칭찬과 도움을 받는다. 자, 동리 어른들 물을 푸시고 그리하여 논에 물을 대십시다. 100통을 풀면 1000통이 나오고 1000통을 풀면 10,000통이 나온다. 하고 그대로 엎어져서 물을 들이마시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공구로 말미암아 끝이지 않는 샘물은 쉬지 않고 흘러 온 동네의 집은 물론 동리 논이란 논은 전부 물을 대게 되어서 다 타 죽어가든가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풍년이 들었답니다. 동리 사람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꽹과리를 두들기며 새납을 불고 춤들을 덩실덩실 추면서 겨울을 안락히 보내게 되었답니다. 봉수만세. 1927년 봉수만세. 3월 27일 초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막 실감이 나요.